결혼식까지 딱 20일 남았던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였어요. 그이와 저는 2년 반을 사귀었고, 드디어 결혼까지 오게 됐죠. 처음 만난 건 회사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대저는 야근 후에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이는 옆자리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그이가 먼저 미소 지어줬어요. 어, 어, 그 미소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죠. 2년 반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걸 함께 했어요. 서로의 생일도 챙기고, 아플 때 병간호도 했어요. 가족들끼리 인사도 나눴고, 함께 미래를 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까체가, 거, 그이가 프로포즈를 했죠. 저는 펑펑 울면서 니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나도 평범한 행복을 얻는구나 싶었거든요. 웨딩드레스 피팅도 끝났고 청첩장도 다 돌렸어요. 예식장 최종 점검도 했고, 신혼여행 비행기표도 끊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적어도 그날 저녁까지는요. 그날 저녁. 저희는 같이 신혼집 계약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이가 서류 목록을 확인하다가 제 통장 사본을 봤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저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왜 그래? 뭐 잘못됐어? 기그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입히지 않아요. 실망도 아니고 화도 아니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이게 다야. 진짜 이게 전부야? 기어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통장 잔액은 파질 7만 원이었어요. 32살 직장인, 연애, 2년 반, 결혼 한 달 전. 통장에 고작 파진을 7만 원, 그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해가 안 됐겠죠. 저는 중소기업이지만 대리였고 월급도 꾸준히 받았어요. 오! 특별히 명품을 사거나 비싼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바질 차트만 원밖에 없는 거냐고. 그의 얼굴에 그 질문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하면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혼자 짊어지고 있던 것들. 아무도 모르게 감춰왔던 진실. 저는 그이에게 숨긴 게 있었어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말해야 했는데 매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걸 알면 그이가 떠날까봐, 저를 다르게 볼까봐 너무 겁이 났어요. 그날 밤 그이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하더니 먼저 일어났어요. 저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20아칠 후면 결혼인데 이대로 끝나는 건가? 제재의 비밀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건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숨기면 안 되겠다고. 어떤 결과가 오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이에게 연락했어요. 그 차갈 얘기가 있어. 만나줄 수 있어? 이그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알았어 라고 했어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가기 전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 다 말하자.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자. 마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그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그이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저는 천천히 그이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 5년 동안 엄마한테 매달 돈을 보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 후로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이사를 여러 번 다녔어요. 아버지는 그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지셨고, 결국 제가 대학생 때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한쪽 몸을 못 쓰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엄마 혼자 아버지를 간병하셨어요. 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가장이 된 건 22살의 저였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3개를 했어요. 자문을 줄여가며 버텼어요.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는 월급의 절반을 엄마한테 보냈어요. 아버지 병원비, 동생 학비, 생활비, 전부 제 어깨 위에 있었어요. 그 일을 만난 후에도 그건 계속됐어요. 데이트하고 남은 돈, 아끼고 아낀 돈, 전부 집으로 보냈어요. 그이한테는 차마 말 못했어요. 처음엔 타이밍을 못 잡았고, 나중엔 두려워서 못했어요. 이런 무거운 짐을 진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결혼하면 그이도 이 짐을 져야 하잖아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파질 친이 7만 원. 그게 진짜 제 전부였어요. 부끄러웠어요. 32살인데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게. 그루이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숨기려던 게 아니야. 정말 말하고 싶었어. 근데 무서웠어. 네가 떠날까 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하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이가 어떤 표정인지 볼 용기가 없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그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왜 진작말 안 했어? 오, 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루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예상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이가 말했어요. 바보야. 진짜 혼자 그걸 어떻게 버텼어? 왜 나한테 기대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안도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 그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나도 시간이 필요했어. 솔직히 당황했거든. 근데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 그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네가 없는 미래는 상상이 안 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포기할 줄 알았어요. 떠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이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이가 말했어요. 그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혼자 짊어지던 짐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모든 걸 터놓고 얘기했어요. 제 집안 상황, 아버지, 병원비, 동생 학비, 매달 엄마한테 보내는 금액까지 전부요. 그이는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이가 제안했어요. 결혼하면 함께 계획 세우자. 급하게 말고 천천히.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감당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비로소 진짜 한 팀이 된 느낌이었어요. 결혼식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요.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그게 얼마나 가벼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그이는 제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안 형편, 제가 돈을 보내온 것까지. 솔직하게 다 얘기했대요.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들으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은 달랐어요. 그이가 전화로 말해줬어요. 엄마가 좀 놀라신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혼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뭐라고 하실까? 혹시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였어요. 작은 한정식 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드리고 앉았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아들한테 다 들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예상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참 많이도 버텼구나. 크르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젊을 때 고생 좀 했어. 시집살이에 돈 없는 서름. 나도 알아. 그래서 마음이 이해가 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숨기고 싶었던 거, 부끄러웠던 거 다 알아. 근데 말이야. 그게 네 잘못은 아니잖아. 그 말씀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너 좋아하는 거 알아.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게 다야. 그 순간 정말 다 괜찮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받아들여졌다는 안도감, 인정받았다는 따뜻함.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밥 먹자 어서. 음식 다 식겠다. 그날 그 따뜻한 밥상, 시어머니가 일부러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또 울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그이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만나고 왔어. 정말 좋은 분이시다. 그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널 놓치면 안 됐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저더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날이 드디어 왔어요. 이실바치 일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비밀이 터지고 눈물이 흐르고 그래도 다시 일어섰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저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버진로드를 걸을 때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오실 수 없었어요. 휠체어로는 함께 걷기 어려웠거든요. 휠체어로는 함께 걷기 어려우셨거든요. 대신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엄마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도 울고 계셨어요. 어고생 많았다. 우리 딸,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날들, 울면서 버틴 밤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 전부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어, 그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예뻐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금방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어요. 평생 함께 하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손 놓지 않겠다고.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됐어요. 여전히 쉽지만은 않아요. 돈 걱정도 있고, 가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혼혼자가 아니라는 거. 폰 시어머니는 가끔 반찬을 싸서 보내주세요. 저를 딸처럼 챙겨주세요. 그이는 매달 저와 함께 부모님 댁에 가요. 제 짐을 같이 나눠지고 있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동생은 올해 대학을 졸업해요. 이제 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가끔 생각해요. 그날 그이가 제 통장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언제까지 혼자 숨겼을까? 어쩌면 결혼 후에도 비밀로 남았을지 몰라요. 그랬다면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겠죠. 비밀은 결국 무거운 짐이 돼요. 숨길수록 더 커져요. 이하지만 진심을 나눌 때 비로소 가벼워져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혼자 버티고 계신 분 있으세요? 기말 못할 비밀 때문에 힘드신 분, 용기를 내보세요. 한 발만 먼저 내딛어 보세요. 이 진짜 내 편인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사람.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 있어요. 제가 그 증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꼭 행복하세요. 저도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려요.